지금 이 순간 조용한 방에서 불을 끄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아래로 가져가는 행동에 이미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습관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이제는 특별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자극을 주며 발기를 유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이 행동이 실제로는 전립선을 약화시키고 성기능을 저하시키며 배뇨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정시의 쾌감까지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된다. 자위는 건강에 좋다. 수십 년 동안 책과 방송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들이 지금의 나이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는 몸속에 쌓여 온 위험한 착각일 뿐일까요? 60세 이후 남성의 신체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커지고 고환 기능은 저하되며 음경으로 향하는 혈관은 점점 단단해져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귀두의 민감도 역시 과거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30대나 40대처럼 강하게 문지르고 빠른 사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자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를 소모시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자위 후 상쾌함 대신 피로감과 묵직함, 심지어 후회나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이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소변이 잦아지고 사정 후 불쾌감이 남으며 발기는 되지만 힘이 부족해 금세 가라앉는 상태가 됩니다. 심한 경우 사정 시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잘못된 습관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몸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을 위한 올바른 자위 방식과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고 몸의 기능을 되살리며 자신감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손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쾌감은 결국 습관이며 그 습관은 몸을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위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익숙한 자위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민감한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쾌감은 줄어들고 심지어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자위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손을 세게 쥐고 강한 마찰을 반복하며 항상 같은 자극으로 절정에 도달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귀두의 민감도는 낮아지고 주변 혈관은 경화되며 전립선은 정체되고 내부 압력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 결과는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과 무거움이며 허리 통증이나 아랫배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위는 나쁜 건가요? 자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강하고 급한 자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흥분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대신 전립선, 음경, 회음부가 자연스럽고 리듬 있게 반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정 감각을 되찾는 핵심입니다. 당신이 매번 반복하고 있는 자위 습관은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그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점점 쾌감이 줄어들고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며 자위 후에는 피로감과 공허함만 남는다면 그것은 전립선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회복 중심의 자위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3부에서는 전립선을 손상시키는 4가지 자위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습관들만 교정해도 첫 시도부터 몸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감각 둔화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은 둔해지고 결국 쾌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거나 발기가 힘들어지고 조루나 약물 의존 상태에서도 무감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문제인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매우 흔한 습관은 충분한 절정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행동입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몸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립선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염증, 아랫배의 묵직함과 열감, 사정 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염, 사정장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은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부위, 같은 리듬, 같은 손 모양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몸은 이 패턴을 기억하고 뇌는 더 이상 이를 특별한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흥분이 잘 느껴지지 않고 더 강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이미 감각에 익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위든 성관계든 진정한 쾌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는 습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음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환과 항문 사이, 부드러운 삼각형 형태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가볍게 누르거나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정의 힘은 강화되고 쾌감은 더 깊어지며 전립선의 순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평생 음경에만 집중하며 이 중요한 부위를 불편하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 혈액순환은 정체되고 사정은 점점 시원하지 않으며 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한 잔여감이 남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전립선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가장 위험한 4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을 강하게 쥐고 귀두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 둘째,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것. 셋째, 항상 같은 방식과 같은 리듬, 같은 부위로만 자극을 반복하는 것. 마지막으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건강했던 전립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주된 원인입니다.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기만 해도 몸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발기력은 감소하며 음경의 감각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손을 꽉 쥐고 강하게 문지르며 빠른 사정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새로운 자위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노화된 신체에 보다 적합한 접근입니다. 먼저 자극 방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귀두에만 집중하거나 젊었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음경의 뿌리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마치 천천히 쓸어내리듯 자극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몸과 소통하는 차분한 대화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류가 해면체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며 나이로 인해 약해진 신경과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만지되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 전체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보다 섬세한 반응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자극을 넘어 자신과 연결되는 정신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지속 가능한 쾌감과 감각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분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더라도 곧바로 절정에 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흐름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감각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 몸에 짧은 휴식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온몸의 긴장을 몇 초간 풀어주십시오. 이 기술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급한 사정이나 불완전한 사정을 예방하며 조절력과 쾌감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일정 기간 실천한 뒤 자위 후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쾌함과 활력이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삼각형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위 중 한 손으로 이 회음부를 약 10초 정도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드러운 압력은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하고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사정 감각을 뚜렷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위를 민망하다는 이유로 외면해왔지만 이 방식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자연스럽고 깊은 쾌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사정 직전에 멈추기, 회음부에 가벼운 압력을 주기. 이 세 가지 행동은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순간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 성건강을 보다 과학적이고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방식은 전립선 회복을 돕고 발기력을 향상시키며 사정 조절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찾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한 변화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평범한 60대, 70대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하나의 자위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전립선 상태와 발기력, 그리고 성생활 전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1세의 김재식 씨는 현재도 부산의 번화한 거리에서 매일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를 늘 친절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과 관련된 문제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꺼내기 어려울 만큼 그는 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자위를 이어왔습니다. 손을 강하게 쥐고 귀두를 세게 문지르며 빠른 사정을 억지로 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방식이 일종의 해소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뒤에는 상쾌함 대신 묵직함과 무기력함만 남았고 때로는 아랫배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운전을 나설 때면 허리가 뻐근하고 몸 전체에 힘이 빠진 듯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에는 자위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더군요. 소변 줄기도 약해졌고 가끔은 잔뇨감이나 화끈거림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그렇게 불편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는 말없이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예전의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성 건강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문제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삼각형 부위, 바로 전립선이 위치한 그 아래를 단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음경에만 집중해온 자위 방식은 전립선의 혈류를 방해하고 내부 압력을 높여 지금의 증상들을 만들어온 원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김 씨 역시 망설였습니다. 항문 근처를 만진다는 생각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위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세게 쥐지 않았고 급하게 문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보면서 호흡을 의식하고 억지로 자극을 만들기보다는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운하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소변도 훨씬 편해졌고 잔뇨감이나 화끈거림도 사라졌죠. 쾌감도 이전보다 훨씬 깊게 느껴졌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와도 이 새로운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시간이 있으면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에게 가장 소중했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호전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여기며 성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몸속에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친구들이 남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퇴직 공무원이 겪은 변화입니다. 60세에 정년 퇴직한 박용호 씨는 은퇴 이후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무직 업무로 늘 바빴고 그 바쁨이 오히려 그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발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위를 해도 음경이 잠시 단단해졌다가 곧 힘을 잃었고 사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상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차고 피로감만 더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규칙적인 생활에는 익숙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고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조차 망설여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자위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빠르게 사정을 서두르지 말고 절정 직전에 멈춰 몸이 천천히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위를 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더 악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기에 결국 한번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위를 훨씬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손을 잠시 멈춘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몸의 긴장이 가라앉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자극을 이어갔고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자 쾌감이 훨씬 오래 지속되었으며 예전처럼 급하게 몰아치는 느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박 씨 자신도 놀랄 만큼 분명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방법을 연습한 뒤 발기력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음경은 더 단단해졌으며 유지 시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끝난 후에는 몸이 가벼웠고 피로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내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온전한 남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는 이전에는 관계 중 발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더 서두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실패를 반복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전에 멈추는 방법을 적용한 이후로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쾌감도 더 온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68세 남성의 삶을 바꾼 변화에 관한 사례입니다. 아내가 약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최병호 씨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은 여유로운 시기로 보이지만 최 씨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뇨의 어려움과 자위 후에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65세를 넘기면서 몸에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소변 줄기는 약해졌고 잔뇨감이 자주 생겼으며 어떤 날에는 밤에 2~3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자위를 할 때마다 편안함보다는 아랫배에 불쾌한 압박감이 몰려왔고 사정 후에는 통증이 몇 시간씩 지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든 남자의 숙명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위 후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됐죠.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어느 날 의사는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회음부를 부드럽게 자극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음경만 자극해왔고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삼각형 부위를 의식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를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 으는 마음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긴장을 풀면서 손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사정을 서두르기보다 감각이 서서히 퍼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시도부터 그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랫배의 압박감이 줄었고 몸 전체에 쌓여있던 긴장도 완화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자 효과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최병호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변 보기가 훨씬 쉬워졌고 줄기도 강해져서 한 번에 끝나요. 잔뇨감도 더 이상 없고요. 사정 후에도 아랫배가 아프지 않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숙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놀라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과 자책 속에서 살아온 한 남성에게 이 변화는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최병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70에 이르렀더라도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회음부, 즉 전립선의 혈류를 돕는 그 부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배뇨 기능이 개선되고 사정 후 통증이 줄어들며 다시 상쾌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차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분의 남성은 특별한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수술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꾼 것은 오직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음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을 하며 특히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약해졌던 발기력은 다시 회복되었고 무뎌졌던 전립선은 점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들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방식을 바꾼다면 몸은 반드시 다시 반응할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방법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부드럽고 조절된 자위 습관으로 전환한 뒤 전립선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체내 염증 상태와 혈액순환,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 남성이라면 누구나 전립선 비대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식단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전립선염, 배뇨장애, 나아가 전립선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만성 염증 반응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며 현대인의 식단에 포함된 많은 음식들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이 염증 상태를 눈에 띄지 않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소고기와 기름진 돼지고기, 튀긴 음식, 염분이 많거나 방부제와 수소화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며 독소를 축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잦은 음주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전립선 비대와 염증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항산화 물질과 천연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식품군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C, E, K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이 풍부해 전립선 세포의 안정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하루 식단에 최소 한 끼 이상 이러한 채소를 포함시키고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찜이나 살짝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붉은색이나 보라색 계열의 베리류 과일입니다.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자주색 포도 등에는 리코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익힌 토마토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전립선 비대 위험을 낮추고 남성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이나 익힌 토마토 요리를 한 번 섭취하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견과류와 콩류 역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호두, 대두, 렌틸콩 등에는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조절에 관여하고 전립선 조직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세포를 염증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간식으로 소금 없이 구운 호박씨 한 줌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대체식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전립선을 몸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방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반드시 좋은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등어와 정어리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발기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 2회 정도 생선 요리를 섭취하는 것은 노년 남성의 식단으로 매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일상적인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식물성 정제유보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매일 적절한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깨끗한 혈액과 원활한 소변 흐름에 의해 항상 충분히 순환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 약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소변이 과도하게 농축되는 것을 막아 방광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배뇨를 예방하기 위해 저녁 시간 이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을 돕고 비뇨기 계통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고 충분히 씹으며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의 식사나 과식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전립선이 위장과 혈류를 함께 부담하게 만들어 회복과 재생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구르트, 김치, 충분히 숙성된 절임 채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 부담을 줄이며 염증 반응이 다른 장기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 역시 그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건강은 외부적인 관리뿐 아니라 매일 무엇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줄이고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늘리며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인 전립선은 그 선택에 분명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오늘 밤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당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채 늘 같은 자위 습관을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귀두만 강하게 자극하고 항상 급하게 끝내며 회음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았고 성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자신감과 쾌감 역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60대이든 70대이든 심지어 80대이더라도 몸은 언제든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몸의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자극하십시오. 음경 전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단 몇 초간의 멈춤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하고 쾌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약 10초 정도만 유지해도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완화되며 발기력과 쾌감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선택하십시오. 이 4가지 단계는 어렵거나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필요로 했던 올바른 자위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변화는 단순히 쾌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위한 새로운 습관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하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남성은 언제나 다르게 빛납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남성은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쾌감을 경험하며 삶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해 오던 자위 습관을 자기관리와 몸을 돌보는 방법으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기울인 노력에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여기는 노년의 지혜살롱 TV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과 노년 남성을 위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이 변화는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